형사 전문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형사 고소를 하는데 필요한 5가지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수임한 사건 중에 이제 고소 대리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형사 사건의 어떤 피의 사건, 피고인으로 처벌받게 된 상황에서 어떤 방어를 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거꾸로 피해를 입은 고소인분을 대리해서 고소대리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소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 중에 첫 번째는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병원에 방문하신다든지 112에 신고한 이후에 본인의 어떤 자료를 준비하신다든지, 그리고 피고소인, 혐의 사실을 발생시킨 가해자, 어떤 피고소인과의 어떤 전화 통화 내역, 어떤 문자 내역, 그리고 송금 내역, 금전 거래 내역, 관련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준비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또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를 하고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한 어떤 병원 진단서 부분, 그런 어떤 신속한 증거 수집이 우선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부터 조금 본인이 좀 더 준비해야 될 부분이 범행 상황에 대한 어떤 시간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고소 대리하는 사건 중에 성범죄 사건과 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재산 사건, 명예훼손 사건, 요즘 컴퓨터로 어떤 명예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고소 대리 사건을 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어떤 고소를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조금 조언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순으로 발생 사실과 당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자필로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범행 상황에 대한 어떤 시간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다음에 고소장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담당 변호사분과의 어떤 유기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법리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그냥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혐의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거꾸로 고소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 법리적으로 좀 다른 부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들어갈 경우 무고 혐의로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고 부분 관련돼서는요, 고소한 내용이 만약에 조금 안 맞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법리적으로 구성이 좀 잘못된 부분 같은 경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다음에 검사가 재차 재수사를 통해서 고소한 내용이 무고가 아닌지 별개로 수사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고소한 상황에서는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먼저 고소한 사건에 대한 어떤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고소된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무고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형사사건 수사 실무상 무혐의 불기소 사건이 내려진 경우에서는 검사가 무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고소장 작성이 이제 시간순으로 정리도 되고 법리적으로 구성이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라면 그 이후에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동행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1차 참고인 조사 과정인데요. 그런데 고소장 업무를 제가 해보면 1차 참고인 조사,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약간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좀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참고인 조사 이후에 그제서야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고소 내용이 좀 잘못됐다라고 뒤늦게 좀 수정을 하고 재조사를 받는 과정도 종종 있고요. 1차 참고인 조사 이후에 그 다음에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 내용이 좀 불일치하는 부분을 좀 맞춰보기 위해서 다시 대질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대질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질 조사 과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피고소인, 피의자의 변호 내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질 조사를 하는 부분은 고소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피고 소인을 다시 만나서 대면을 해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의 사건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대질 조사 기회를 오히려 달라라고 수사관에게, 경찰 수사관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기소가 돼버리고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대질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고소 사건에서 경찰 수사관 내지 검찰 수사관이 대질 조사를 한다라고 뭔가 수사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는 고소인분에게는 그렇게 썩 유리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질 조사를 잘 받아서 피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입증을 한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기소 이후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될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질 조사 과정을 통해 오히려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5번째, 기소가 된 이후의 상황에서라면 검찰 수사 과정까지 마치고 어느 정도의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재판 과정을 많이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 게, 고소인 분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초에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피해 주장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말씀 주실 필요가 있고요. 증인신문 과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이제 피고 소인의 어떤 입장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 참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하는 것인지 직접 한번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에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을 해서 고소 내용에 대한 어떤 혐의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준비 과정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것부터 변호인이 대동해서 입회를 하고, 그 위에 어떤 대질 조사 과정, 그리고 대질 조사 이후에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도 또 증인신문의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고소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고소를 하고 어떤 즉각적인 성범죄 사건이나 어떤 강력 사건이 아니고서는 제3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가 길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고소 대리인의 어떤 입장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